제사상은 큰며느리 몫이다. 열 좀 난다고 빠지면 집안 어른들 앞에서 네 책임이야. 열 39도. 김선영은 해열제 2알을 삼키고 새벽 5시에 전을 부쳤다.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혔지만 울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3년치 송을씨 분단표 석장과 당일 처방전을 가방 안쪽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제사상 옆에서 그 종이들이 먼저 펼쳐졌다. 선영아, 전 모양이 왜 이렇게 굼뜨니? 아프다는 사람 손이 더 느려지는 건 알겠다만 제사 음식은 정성이야. 선영은 33이었다. 결혼 첫 해부터 시댁 제사 음식은 거의 선영 몫이었다. 꼬치전, 동태전, 산적, 나물 3가지, 탕국, 식혜까지. 처음엔 큰며느리라 배워두라는 말이었다. 다음 해엔 내 손이 제일 야무지다는 말이 붙었다. 3번째 해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날짜가 오면 윤금자가 목록을 보내고 선영은 장을 봤다. 동서 최은주는 늘 면제였다. 몸이 약해서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럽다 했다. 그런데 같은 주말 동호회 산행에는 빠지지 않았다. 선영은 알고도 참았다. 남편 박재훈이 난처해질까봐, 제사상 앞에서 집안 분위기를 망쳤다는 말을 들을까봐 매번 입을 다물었다. 윤금자는 그 침묵을 착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순서로 받아들였다. 선영아, 이번에도 조금만 버텨주면 안 될까?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예민해지실까봐 그래. 나는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당신은 어머니 기분부터 걱정해요? 전날 밤 선영은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았다. 청계 숫자는 39 연기였다. 처방전에는 안정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선영이 그 사진을 재훈에게 보내자 재훈은 알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20분 뒤 윤금자의 전화가 왔다. 선영이 못 오면 음식은 누가 하느냐는 말이었다. 은주는 몸이 약하잖니. 너는 젊고 큰며느리잖아. 한나절이면 끝나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니? 한나절. 새벽 장보기부터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식혜 식히기, 제기 닦기까지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었다. 그 밤 선영은 부엌 서랍에서 분단표를 꺼내 가방 옆에 놓았다. 첫 해에는 선영 이름 아래 음식 10가지, 은주 옆에는 과일 씻기 하나. 둘째 해에는 은주 칸이 비었다. 셋째 해에는 선영 이름만 남았다. 윤금자는 친척들에게 선영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선영은 그 문장을 떠올리며 분단표 3장을 접었다. 처방전도 함께 넣었다. 그 순간 부엌의 침묵이 길어졌다. 아픈 몸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아프다는 말조차 변명이 되는 자리였다. 새벽 5시 선영은 시댁 부엌에 섰다. 머리는 뜨겁고 손끝은 차가웠다. 팬 위에서 기름이 튀었다. 윤금자는 거실에서 제기를 확인하다 부엌으로 들어와 전 모양을 살폈다. 재훈은 출근 전 들렀다가 아내 이마에 손을 대고 멈칫했다. 뜨거운 열이 손바닥에 닿았다. 엄마, 선영이 정말 열이 심해요. 오늘은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사 당일에 그게 할 말이니? 네 아내 편드는 건 좋은데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선영은 폭발하지 않았다. 남은 전을 접시에 옮겼다. 오늘만은 중간에 주저앉고 싶지 않았다. 가방 속 종이를 떠올리며 버텼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큰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거실에 모였다. 은주는 늦게 들어오며 작은 과일 상자 하나만 들고 있었다. 윤금자는 은주를 보자 앉으라고 했다. 몸 약한 애는 쉬어야 한다고. 선영은 부엌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봤다. 3년 동안 반복된 장면이었다. 은주는 앉고 선영은 서 있었다. 은주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선영은 큰며느리였다.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선영의 열과 하루는 사라졌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절이 끝났다. 음식이 거실, 식탁으로 옮겨졌다.
우리 선영이는 이런 거 좋아해요. 손이 느려서 새벽부터 시켜야 하지만 그래도 큰며느리 노릇은 해요. 웃음소리가 작게 났다. 선영은 가방을 열었다. 손은 떨렸지만 종이는 정확히 꺼냈다. 송을씨 분단표 석 장, 병원 처방전 한 장. 선영은 제사상 옆 빈 공간에 그것들을 나란히 펼쳤다. 음식 이름과 날짜, 선영의 이름이 줄줄이 보였다. 은주카는 거의 비어 있었다. 처방전 위에는 오늘 날짜와 1039도가 적혀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사상 앞에서 종이 장난하자는 거야? 어머님, 저 오늘 열이 39도였어요. 3년 동안 이상은 저 혼자 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큰 고모가 먼저 처방전을 집어들었다. 글자를 확인하던 얼굴이 굳었다. 이어 분단표를 넘겼다.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큰 고모의 손이 두 번째 장에서 멈췄다. 은주 이름 옆은 비어 있었고 선영 이름 아래에는 음식이 빽빽했다. 은주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다.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큰 고모가 낮게 말했다. 금자야, 아픈 애를 새벽부터 부엌에 세웠니? 이것도 제사라고 한 거야? 윤금자의 얼굴이 굳었다. 평소 같으면 가풍이라는 말이 바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큰 고모 손에 들린 처방전과 분단표 앞에서는 말이 쉽게 붙지 않았다. 긴 침묵 뒤에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은주는 몸이 약해서라고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다 집안 지키자고 한 일이야. 큰며느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법이지. 중심이라는 말로 한 사람만 세워두면 그건 집안이 아니라 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래서 더 멀리 갔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머니가 아니라 친척들을 향해 말했다. 다음 제사부터 음식은 나눠서 하겠다고. 자신이 전을 맡고 은주가 나무를 맡고 어머니는 목록만 정리하라고. 선영은 식혜 한 가지만 하겠다고 했다. 윤금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큰 고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선영이 혼자 안 합니다. 오늘 이 종이 보고도 모른 척하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윤금자는 물컵만 만졌다. 친척들 앞에서 늘 선영을 평가하던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평가받는 자리에 섰다. 선영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처방전과 분단표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 종이는 선영이 세운 첫 경계였다. 큰 고모는 선영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재우는 아내의 외투를 가져왔다. 선영은 제사상 앞에서 처음으로 먼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우는 한참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선영도 서둘러 용서하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머니 눈치 보느라 당신 아픈 얼굴을 못 봤다고. 선영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오늘 봤으면 다음엔 놓치지 말아요. 다음 제사 전날 윤금자는 예전처럼 긴 목록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재훈이 먼저 새 분단표를 만들었다. 저는 재훈, 나물은 은주, 탕국은 윤금자, 식혜는 선영. 네 사람의 이름이 한 장에 적혔다. 윤금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종이를 받지만 큰 고모가 다음 제사에 들르겠다고 하자 더 말하지 못했다. 선영은 그날 식혜만 만들었다. 은주는 나무를 묻히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고 중얼거렸다. 재우는 전을 뒤집다 모양을 망쳤고 그제야 선영이 3년 동안 혼자 했던 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았다. 윤금자는 잔소리를 하려다 친척들 시선을 떠올리고 입을 다물었다. 제사가 끝난 뒤 선영은 더 이상 부엌 끝에 서서 남은 음식을 정리하지 않았다. 자기 접시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는 선영이 식기 전에 밥을 먹었다. 윤금자는 끝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도 선영은 기다리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허락이 아니라 경계였다. 제사상은 큰 며느리 몫이다 라던 그 상에는 이제 네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새 분단표가 붙었다. 선영이 쓴 것이 아니라 재훈이 쓴 것이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제사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끊으시겠습니까?